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생을 멘토링하는 대학생 윤효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촬영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모두에게나 24시간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이번 이야기에서는 6가지 시간과 관련된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에게 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사람들을 만나라 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틈새 시간을 활용하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알게 된 배경은 세계적인 구루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개구리를 먹어라라는 책에서부터였습니다. 개구리를 먹어라라고 하면은 제목이 굉장히 이제 희한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크고 못생기고 징그러운 개구리들은 아주 중요하고 당장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이제 작고 앙증맞은 개구리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평소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대학생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빨리 오늘 안으로 제출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친구들과의 술자리, 혹은 어디에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사소한 일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한 이런 작고 앙증맞은 개구리들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ATM에 가서 돈을 입금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위해서 이제 오늘 하루에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나 둘 차근차근 해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개구리들을 먹을 때는 보람이나 성취감이 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TM기에 돈을 입금을 해도 어떤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셔도 우리의 뒤에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과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과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작은 일들을 처리하게 될 때는 그런 큰 개구리를 먼저 먹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짜잘짜잘한 일들은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해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전에는 어떤 대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끌려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자그마한 개구리들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시간을 쫓기는 걸까?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커다란 개구리들을 먼저 잡아먹지 않은 게 큰 이유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본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다음날 정말 효율이, 그 시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효율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주제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획. 우리가 대학생활 하면서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은 1년에 12개월이 있습니다. 이 12개월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대학은 7개월 정도는 이제 학기 중에 과정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반 정도는 1학기고 이제 나머지 3개월 반이 2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한 2.5개월로 이제 각각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나게 되는데, 이 12개월 중에 5개월이나 되는 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중에 40%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서 생활할 때는 방학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겠고, 이제 방학 중에는 또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시간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방학 때는
진짜 내가 대학생활 들어와서 정말 하고 싶었던 노래를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대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와 무작정 이제 상경을 해서 하루에 뭐 5시간에서 8시간씩 노래 연습을 이제 전문 보컬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겨울방학 때는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군대 가기 전이라서 조금 뭐 놀았던 경험이 있고, 이제 뭐 2학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한번 신명나게 졸업 전까지 한번 놀아보자. 이제 앞으로 취업하면 힘들 텐데 해서 뭐 놀아봤던 기억이 있고,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한번 배낭여행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와 해외 배낭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하고 알바하고 이런 걸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제 그때 모아둔 돈과 영어 공부했던 걸 이용해서 이제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혼자서 이제 동남아 4개국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정말 또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세계화 시대에. 그래서 유학을 미국으로 또 다녀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여름방학, 겨울방학들을 이렇게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계기는 학기 중에 물론 뭐 학점도 공부를 해야 됐고, 뭐 어떤 인턴십도 있었고, 그다음 뭐 대외 활동도 있었고, 뭐 동아리 뭐 회장직도 있었고, 뭐 연애도 하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도 항상 방학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도중에 이제 1년에 총 5개월이나 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헛되게 보낸다면 대학생활에서 정말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열심히 생활하시면서도 꼭 방학 중에는 뭘 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알찬 대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생활을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볼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예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뭐 가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떤 좋은 기회들을 분명히 얻게 될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뭐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유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는 6개월 동안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사실 뭐 물론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거지만 저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6개월 같은 유학생활을 6개월 갖지 않고 뭐 한 1년 정도 혹은 나아가서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보람찬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뭐 다 아는 영어 공부만 단순히 유학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한번 취업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해외에 있는 대기업 지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한번 해외 지사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취업할 때 이거를 나의 뭐 자소서에 좀 써놓던가 그런 나의 어떤 행동력을 보여줘야겠다 라든지, 뭐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좀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어차피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간단하게 뭐 식료품도 구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아끼는 그런 거에 시간을 벌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또한 영어 공부를 할 때 생각도 영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배고픈데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I'm really hungry 뭐 이런 식으로 생각조차도 영어로 하는 습관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의 효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제 행동을 옮기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에 대해 연장선이 되겠는데, 아까 유학을 갔으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그쪽 해외 지사를 방문을 해본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기획과니까 뭐 유명한 그런 외국의 큰 자동차 전시회가 있으면 그런 자동차 전시회를 가서 뭐 나중에 현대 기업이라든지 뭐 기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뭐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원서를 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행동으로 한번 해보자면 뭐 메일을 보내보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찾아가보는 것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제 미래에 있어야 될 어떤 자소서를 쓰거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돌아오고 나서도 뭐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책을 읽고서도 그 메일수를 보내보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장님들도 뭐 만나보게 되고, 이제 어떤 기업에서 대학생이지만 뭐 인턴으로 이렇게 또 직접 찾아가서 뭐 일해보는 기회도 되고, 저는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랑 이제 직접 행동해보는 습관, 이걸 이제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됐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인 이제 사람에게 길이 있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길이 있다, 사람으로부터 시간을 버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대학생 하기 전에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거나 뭐 비슷한 성격을 가졌거나 이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대학 생활에 와서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또 이제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심사나 그런 생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다양성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인생을 우리가 어떤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물을 확장시켜 나가거나 혹은 이제 그 우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더 이제 높고 보다 더 멀리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틈새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강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 아니면 이제 잠깐 뭐 이제 교수님이 좀 늦게 오셔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혹은 뭐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남는 시간들 모든 걸 이제 포함해서 틈새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간에 보통 여러분들 뭐 핸드폰 게임 하거나 사실 뭐 그냥 이제 인터넷 기사 이렇게 보거나 뭐 그냥 페이스북 하거나 이렇게 시간 약간 물론 그런 게 모두가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틈틈이 좀 책을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책 같은 걸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이 있구나, 뭐 저는 좋은 생각들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그럴 때마다 인생을 하루씩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게 한 권 읽는데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를 볼 수 있다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누구에나 공평한 24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쌓이는 게 뭐 이제 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요새는 공부할 수 있는 앱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앱 같은 것도 한번 공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앱 같은 거를 켜가지고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공부도 그냥 단순히 단어나 이런 문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화 앱 같은 것도 있고, 뭐 문법 앱도 있고, 뭐 스피킹 앱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알아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나 혹은 뭐 배낭여행 외국으로 가실 때나 뭐 유학 가실 때나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우리 모두 다 바쁘잖아요. 과제도 바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들 술도 마셔야 되고 할 거 정말 많은데, 그런 와중에 이런 틈새 시간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 시간을 벌 수 있는 주제,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자, 메모하는 습관으로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사실 아쉽게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라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들었다가도 메모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잃어버린 내용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급한 일로 다가와서 항상 닥쳐서 알면은 그것도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우선순위하는 메모를 하듯이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메모를 해오면은 바로바로 처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취감이랑 보람을 느끼면서 작은 일들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메모를 할 때 뭐 이런 작은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요새는 메모 앱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사용해서 메모하시는 습관들을 이제 이루시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서 그런 것들을 메모한 게 나중에 이제 우연찮은 곳에서 또 이렇게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킨다거나 어떤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을 하다가도 미리 메모해서 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잘 해놓으면은 인정받는 정말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은 이제 무심한만일지라도 저는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그 일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생활을 하실 때 메모하는 습관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며칠만이라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메모를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6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저희 두 번째 촬영이죠. 두 번째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는 것,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람에게 길이 있다, 다섯 번째는 틈새 시간을 활용해보자,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드린 메모하는 방법,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기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간을 이렇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끌려가는 사람은 사실 거예요. 시간이 이끌려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가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것을 캐치하셔서 꼭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에 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배를 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서 서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두 번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이렇게 두 번째 촬영 마쳐봤는데요. 역시 이게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제가 잠깐 보니까 막 맞춤법도 막 틀리고,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 인사 멘트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랑 어떤 더 자연스러운 어떤 진행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대학생활도 한번 여러분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